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그 인터넷을 만든 바로 그 기술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조 달러의 가치에서 단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 이걸 두고 인터넷의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엄청난 실수를 바로잡을 열쇠가 바로 암호화폐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 굉장히 대담한 주장처럼 들리죠? 사실 이건 한 익명의 암호화폐 연구가가 한 말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주장의 근거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거물, 바로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낸 공식 보고서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 문제가 뭔지 진단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암호화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히 XRP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의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주장,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건 그냥 누군가의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온 공식적인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주장에 이렇게 무게가 실리냐면요. 바로 출처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에 원래부터 우호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적인 전통금융의 상징과도 같은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거죠. 바로 이 회사의 혁신 책임자인 샌디 카울이 쓴 보고서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인터넷의 기반을 만든 기술들. 이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가치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셈이죠.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인터넷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 규칙 같은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TCP/IP나 HTTP 같은 것들이죠. 수조 달러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정작 프로토콜 자체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가치 포착이 제로에 가깝죠. 반면에 오른쪽, 요즘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를 직접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프랭클린 템플턴 보고서에 나오는 바로 이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만약 그들이 가치를 수익화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이 기본 규칙들이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를 스스로 가질 수 있었다면 그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거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이 가치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아주 혁신적인 해답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해답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프로토콜 자체에 경제적인 가치를 직접 심어 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콜에 내장된 고유의 암호화폐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프로토콜이 국경 간 결제처럼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둘째,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쓰려면 반드시 그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토큰, 예를 들면 XRP 같은 걸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셋째,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토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프로토콜의 가치가 토큰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뿐인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이 리플은 XRP, 스텔라는 XLM, 헤데라는 H바를 통해서 각자 자기 네트워크의 가치를 직접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증명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프랭클린 템플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 바로 XRP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보고서가 XRP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단순한 투자 자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바로 전 세계의 서로 다른 돈들을 이어주는 중립적인 다리, 즉 가교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자 SMQ의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XRP 가격이 몇 달러 수준인데 이게 과연 XRP가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규모와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의 규모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술 인프라라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던 인터넷의 기본 규칙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직접 챙겨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인터넷의 그 기본 규칙, 그 프로토콜 자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다음 시대의 인터넷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 무한한 가치는 아마도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